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인문학을 위한 게 건축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 있죠.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우리 집 넌 대들보야. 벽을 넘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기 있는 지붕, 기둥, 창, 대들보, 벽은 전부 다 건축 용어거든요. 정말 실제의 땅과 재료와 공법과 이거 가지고 노동을 해서 뭔가 지어지는 거를 합해서 건축인데 그거는 전문가인 당신이 하고 우리는 그냥 들어서 귀에 솔깃한 얘기 들으면 좋다. 교양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봐서는 건축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뭔가 저런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붕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뭐 빗물이 흘러나가니까 그냥 있으려니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받치고 있으니까 그냥 기둥이려니 이러면 집에 대해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런 단어로 쓰인 거 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설계나 시공이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게 정말 많다. 심상치 않은 게 집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집과 함께 살아요. 함께 산다는 얘기는 옆에 집하고 함께 살고 내 집 속에서 내가 지금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놈의 집이 나하고 함께 산단 말이에요.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새 집에 갔을 때는 새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았어요. 새 집을 지었어요. 갔더니 이게 내 집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사를 하고 뭘 했는데 한 일주일이 어설퍼. 근데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니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이렇게 내 몸에 가까이 있는 게 집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집에서 뭐 하냐면 일도 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에 좋고 생각하기에 좋고 공부하기에 좋고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참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고만한 아이들이 또 들어와서 일하는 게 기특하고 내 집 아니에요. 내 집 아닌데 그런 집들이 주변에 많기를 바라는 것이 이 공부를 배우는 이유라고요. 그런데 감히 건축을 전공한 저는 정말 어떻게 사는 바를 배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가르쳐준다. 건축은 우리의 마지막 공동 언어. 건축이 공동 언어예요. 그러면 사적 언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적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원시인이다, 구석기 시대다 이러면 사람은 본래 제가 구석기 시대 때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두 다 부족이나 뭔가 갖고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오래 와서는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 예술도 미술도 전부 개인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작가의 언어로 바뀌었다 이거죠. 미술도 조각도 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되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민속무용, 하나는 건축. 요 두 개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언어인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언어가 아닌 것이다. 녹색 건축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건축이 아름답다 생각하면 안 돼. 건축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이래가지고는 녹색 건축 절대 실천이 안 돼. 건축은 더럽고 에너지 무지하게 먹어대고 배출이 많고 CO2 가스 분산하고 뭐 이러는 거에 가장 주된 게 건축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서 살고 먹고 생활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 쓰잖아요. 에어컨도 틀잖아요. CO2 가스 내뿜고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이런 관점으로 건축을 봐야 그렇지 않은 집을 어떻게 질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 건축은 행복하고 멋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반성할 게 하나도 없죠. 뭐 다 잘 돼 있는데 뭐.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신인류학자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지 오래 안 됐어요. 저는 이런 책이 요새 눈에 들어와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몸짓과 말이라는 책에 사람이 불을 다루고 언어를 시작했는데 불을 다룰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서부터 언어가 생겼다. 왜냐 그러면 집이라고 하든지 동굴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했더니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추우니까 모였잖아요. 모이니까 그때서부터 말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야 불을
물이 생겨서 언어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모이고 말이 발달된다. 집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어딘가 모이지 않고 이러니까 전부 다 동영상으로 뭔가 듣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 10년 해보자고. 사회가 큰일 나지.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터미널,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죠. 그게 점점점 우리 구석으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녹색 건축하면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집이 익숙해져야겠다라고 하니까 집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도 됐지만 자기 주택만 살펴보면 사회 전체가 사실은 불행한 거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만나고 싶은 데 만나야 되고 또 그러다 집도 와서 자야 되고 하는 게 연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꺼번에 해요. 사람은 배우기 전에 집이라고 하는 관념을 날 때부터 태어나고 다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무언가 공통의,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바인데 공통의 세계, 커먼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그건 괜히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데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5번 내지 10번 우리 집이 있어 참 좋았다는 느낌 갖지 않으세요? 이프트완이라고 하는 뭐 중국 사람 계통이지만 미국의 지리학자가 건축하는 것은 이 건축학자가 아니라 지리학자예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원신의 무질서 속에 무질서인데 그 안에 세계를 수립하는 종교적 행위다. 종교라고 하는 건 정말 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가 아니라 놀라움의 감각, 센스 오브 원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져줘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센스 오브 원더를 주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유치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뭔가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택만을 생각한다. 그럼 집의 물리적인 건강만 생각하는 거죠. 구축물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살게 되는 집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lived spac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듣기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이건 현상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현상학 하니까 또 머리가 아파지지. 갑자기 졸음이 쏘고죠 또. 현상학에서 뭐냐면 영어를 공간은 공간인데 lived space라고 했어요. 아니 리브인데 왜 리브드냐? 왜 수동태냐? 이게 참 알기 어렵다 그랬는데 나이가 50이 돼서 이해를 했어요. 굉장히 쉬워요. 이 주택 속에 들어갔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새 집을 갖고 했어요. 건축사들이 집을 져줘가지고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한 날 냄새가 나고 페인트 냄새도 나고 뭐도 나고 기분이 막 좋아요. 그때 들어간 건 공간이 있어. 근데 나는 아직 안 살았어. 들어가서 사니까 그 공간이 잠깐 때가 묻어. 그러니까 그건 정말 살게 된 공간. 그 공간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 공간은 살게 된 거지. 그 때가 묻고 뭔가 열륜이 쌓여가면서 나에게 익숙해진 공간. 이거는 건축가들이 못 만들어요. 이건 살아가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 현재 자기가 집 짓는 게 아니니까 남이 만드는 걸 사든지 뭐 어떻게 뭐 설계를 하고 자야든지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리브드 스페이스, 그 공간을 내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진 내가 몇 장을 줄였지만 이게 한 40층 정도 되는데요. 이 은행이 도산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십몇 년 동안 그냥 저 상태로 이렇게 있었대. 근데 거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수재민이 생겼어요. 수재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갈까 그러다가 이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경찰을 갖다가 무찔렀어요.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경찰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짊어졌어. 자기네가 다 갖고 온 거야. 소개도 그렇고 커튼도 치고 다 알아서 사는 거야. 이거는 주택은 없는데 주거만 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서 줬어요. 이게 베네치아 황금 사자상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정상도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나갔고
집은 또 제대로 돼가지고 이 모습은 없지만 이 교훈이 뭐냐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강인한 그 거주의 능력을 가지고 비록 이재민이고 수재민이었지만 그 속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밤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이런 거예요. 여기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도 공사가 안 돼가지고 저기 난간도 없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 엮기하는데요. 이 사람 보면 많아요. 이게 체육관이에요. 자기가 경영하는 체육관. 거기에 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근데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없고 알아서 산대요. 친구 만나러 가면 20초 내려갔다가 다시 20초 올라가고 그걸 수없이 한대. 몸만 튼튼해진대. 주택 주거 거주에 대한 생각은 자 조금 전에 살기 위한 집이고 바닷가 천장이고 물쟁이고 주택이라 한다면 주거는 이러하고 거주는 요 말을 뒤집었으니까 그놈이 그놈 아니냐 그러는데 거주는요 이건 훨씬 넓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근본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세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분류하죠. 주거라 그러면 사람이 사는 장소나 공간이나 생활이고 말할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거라고 하는 건 장소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학교도 주거고 오피스 건물도 주거고 주거는 많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 북쪽에 저런 데다가 집을 하나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 살았던 사람은 노만 피셔와 도리스 피셔라는 사람인데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집이 네모난 박스가 저기 있으니까 저게 무슨 집이야 그렇게 했어요. 저기 북쪽이고 땅을 샀는데 깊게 들어와서 땅들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뭐 강이랄까 개천이 하나 있으면서 숲이 이렇게 있는 데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근처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의사였어요. 설계 4년에 시공 3년 7년을 졌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만 하면은 50 몇 평이 되고요. 밑에 지하실까지 하면 70평 되는데 그건 빼고 70평은 커 보이니까 한 55평 정도 되는 주택을 박스를 갖고 졌어요. 사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평면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요걸 찍는데 이렇게 보면 숲이 보이고요. 복도인데 한 요쯤에서 보면 요게 보이고 요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요 집에 오면 손가락 5개처럼 다 보여요. 요 집에 오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 난로가 하나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게 거실이고 창가가 있고 여기에 부엌이 이렇게 있고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이걸 나가보는 이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졌는데 집을 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손가락 5개처럼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잘렸으니까 네 손가락이 한꺼번에 부채꼴 모양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집인데 딱 들어오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턱인데 불타는 맛이 나잖아요. 장작 튼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만들었나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창문이 있으니까 창을 열어서 제껴야지 바람을 달잖아요. 그러면 창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내다보는 게 없으니까 이거 온창을 만들고 창은 여기다 서 바람을 여기로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창가에 앉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앉는 곳에 앉아가지고 창을 열고 이렇게 디귿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 막 창문이 이렇게 있고 한 걸 만들었어요. 이 주택은 우리 부부의 삶과 따로 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주택뿐이겠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집들이 우리의 삶과 따로 떼고 떨어질 수 없는 집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저희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의 아름다운 공간에 계속 놀라고 있대. 이거 집값 올리려고 한 소리 아닌가? 아름다운 공간에 뭐 이렇게 놀랄 게 많아. 이게 센서 원더라는 거예요. 센서 원더. 아까 원더라니까 뭐 하늘에 무슨 뭐 치둑 같은 밤에 별이 있고 이게 아니라 새소리가 들어오는데 어우 새가 이쁘네. 창가에 빛이 들어왔는데 아 빛이 이렇구나. 나무가 폈는데 이렇구나. 내 창문을 열고 하니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 알지 못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센서 원더지. 장소, 공간, 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게 건축에 관계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건축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그림 같아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저기 노르웨이에 헤드마크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하우스 와인병이에요. 하우스 와인은 얼마 할까 이거?
버려도 되는 거예요. 발로 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가나 박물관장이 이 병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오랫동안 자기 생활 속에서 먹던 거니까, 마시던 거니까. 그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눈이면 얘는 벌써 어딘가 그냥 땅속에 묻혀가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걸려왔어. 걸려온 다음에 어디다 놓을까 하다 건축가가 여기다 놓읍시다 그랬는데 창턱에다가 놨어요. 창턱은 얘가 사람이라면 이건 방바닥이고요. 이건 벽이고요. 천정이고요.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건 이렇게 깔때기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고 요 같이 있죠. 벽도 있죠. 창도 있죠. 빛도 있죠. 바람도 있죠. 나무도 있죠. 바깥쪽에 나무도 있고 여기 있는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유조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거는 이 유리병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파르스름한 색깔을 드러낸다. 그만두라고요? 와이프를 껐으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만든 집이 있는데 옛날에 있던 여러 유적들을 버리지 않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들도 거치지 않겠어요. 바깥쪽에 있는 유리로 박아서 옛날에 있던 이 돌들을 건들지 않아요. 이 돌이 다 역사니까. 이거 부수는데 돈 들지 않아요. 망치를 쳐대면 끝이에요. 케냐 마이가 호프 고교에 빗물 코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학교의 마지막 강의를 서울대 미술관에서 했어요. 한 400명 왔어요. 마지막 강의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 학교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 학교가 1500개 되는 케냐 학교에서 꼴찌에서 5번째였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물 때문에 공부를 안 해. 더러운 물 하니까 가족들한테 갖다 주니까 병나고 그 물 길어가니까 시간 다 가고 11시 다 돼가지고 터덜터덜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어. 근데 여기 미국에 있는 영화 감독이 이 애들이 농구도 잘하니까 농구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농구 골대관에서 유튜브 보면 농구 골대가 있는데 찌그러지는 골대가 있는데 한 100명이 그 골 주고 나요. 골이 다 그냥 허른 거예요. 근데 동그랗지도 않아 찌그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학교에 그 독지가가 나서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거를 현상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늘이 생기니까 애들이 제대로 된 농구장이 생겼고 그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저녁 때가 되면 영화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지붕이 사람을 모이잖아요. 제가 아까 생략을 했는데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이면식 씨가 나오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한지붕 세가족 그 말 잘 살펴보세요. 지붕이 같은데 가족이 다른데 한 가족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를 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올 때는 또 비가 또 무지하게 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빗물을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붕이 받아서 이거를 저기 태양열도에다가 넣어서 전기도 넣고 이거를 서로 친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걸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학생들이 미리 물 들어가지 말고 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하교길에 담아가라. 그래서 거기 보면 디자인에 이런 거 있어요. 타이어처럼 생긴 건데 그게 줄줄 끄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 튜브 같이 생긴 데다 물 담아가지고 그 끌고 가라. 그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가라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이 학교가 1500개 학교에서 학교 성적이 5위로 올랐었대. 전국 상위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붕이 희망을 주는 거다. 희망을. 아까 학교가 왜 생기냐 그냥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를 줄 거냐라고 하는 그 지혜가 저 사람들한테 있는데 이런데도 건축을 안 배우냐 이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마이가 호흡 하이스쿨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호흡 하이스쿨로. 마이가는 돌덩어리라는 뜻이네요. 마이가 하이스쿨이었는데 마이가 호흡 하이스쿨로 바꾸고 물탱크와 농구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젠느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모스크가 있는데 이 모스크가 흙으로 지어진 모스크예요.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개인의 집, 주택, 쉘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집이 점점 커지고 사람에게 다가오면 이제 이런 집이 있어요. 이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곧 없어질 10개 문화유산 중에 하나래요. 이제 곧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언제든 비가 오면 깎여 내려가니까. 근데 이 동네가 전부 다 진흙투성이에요.
여기도 진흙, 저기도 진흙, 모두가 진흙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공공의 장소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사는 데요. 이거는 뭐 이게 아프리카니까 그렇다고 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면 여기 이제 마당이 열려요. 광장이에요. 우리야 뭐 하도 볼 게 많고 재밌는 게 많고 그러니까 입고 사니까 잘났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이런 곳에 건축에 진실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 생각해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것이 있는데 여기가 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인류학자가 쓴 논문인데 거기 보고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어떻게 이걸 짓고 있나 가본 적은 없고요. 근데 4개월 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짠대 매년마다. 근데 남자들이 여기 동원되는 게 4,000명이래요. 4,000명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진흙을 만들고 뭐 이기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4개월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이 섹션으로 잘라가지고 동네마다 다 지역이 정해져 있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진흙을 만들까 연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비법이 있나 그러면 안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모였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그냥 건설을 모이는 게 일주일에 2번 모여서 저 어떻게 저걸 할 건가를 작전을 짠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가 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게 왜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날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이게 뭐냐면 아침에 다 진흙을 갖고 왔어요. 스톤헨지처럼 남의 거 구경하지 말고 여기 일원이 된다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만리의 시민이 돼야 되지 이게 이용되지 그냥 구경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8시쯤 됐는데 8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도편수가 있는데 진흙 도편수가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도편수가 그 미라프라 그래가지고 메카 방향을 보는 그 있잖아요. 마음에 뭐 애가 좀 쳐다보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완성을 하면 종을 친대요. 종이 8시에 쳐지는데 쳤다 그러면 와 하고 몰려든대요. 근데 이거 나무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진흙을 받치고 있는 이제 나무로 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걸 한 건데 저 장면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뭐 자세들이 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러고 달라붙어서 뭘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냐고 돈 주냐고 붙어가지고 열심히 짓는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 있는 그 팔 하나 깎아본 적 있어요? 다 돈 주고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일하고 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안 돼. 짓기를 안 하니까 거주가 없다. 하이데거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짓지를 않는데 뭐예요? 짓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뭐 관리비 다 내고 뭐 그렇게 그래서 아파트는 이기적이다. 자기가 이기적인데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다 이거죠. 그거를 건축이나 전문하는 사람한테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안 하니까 법률이 안 생기고 뭐가 안 생기니까 건축가들이나 건축사들이나 누군가가 연구해서 하자고 머리 써봤댔자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지금 있는 법률 갖고 아파트 설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하란 말이냐 이러니까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간다 이거. 이분들은 여자들인데 12시가 되면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중천에 뜨면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밖에서 말을 그 진흙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얼굴도 막 진지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따가 뭐 하면 붙는다 이거죠. 제가 건축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구도 했어요. 그 법 제가 거의 다 썼어요. 많이들 달라지긴 했지만 제2조에 뭐라고 썼냐면 건축기본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 말 썼어요. 그래서 법제처에 갈 때 아 공동의 노력으로 저거 지우면 어떡하지? 그 말이 난 정말 중요한데 그랬더니 법제처에서 그걸 별거 아닌 걸 생각한 거예요. 안 지웠어요. 근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란 말이 제가 아까 했던 커먼이란 말에 모두라고 한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그게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공동의 노력을 하잖아. 모두가 짓잖아. 그래가지고 이러고 지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뭐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해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일 기가 막힌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냐고 붙잡지도 않고 한 손은 바르고 한 손에 들고 넌 죽었다 깨도 이질 못해.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정말 자기네 이 집이 자기네 집의 존재 근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딴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한나 아렌트 뭐 얘기 듣고 이거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물론 흑이니까 여러 사람이 만들기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지만 매년마다 저거 하는 거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22km를 걸어서 바니강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목욕하고 또 마르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그 시간 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은 그 모스크 앞에서 기도한다. 모든